66년 전 미국은 당시 기술 후진국이던 한국에 원자로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미국의 과학자가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가르친다고? 한국의 뛰어난 기술이 미국을 앞지른 이야기. 세계 기술 패권의 역사가 2025년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원자력 과학자, 미국 에너지부 고위기술정책 자문, 리처드 웰런 박사입니다. 최근 회의실에 울려 퍼진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주리 대학이 20MW급 연구용 원자로 설계를 한국 컨소시엄에 맡겼다니. 순간 원자력 산업 4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브루스 부국장은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웰런 박사님. 우리 뉴스케이를 포함한 6개 미국 기업을 모두 제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도 컨소시엄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재 에너지부 고위 자문이지만 아르곤 국립연구소 부소장 시절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지원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배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수한 나라가 이제 와서 수출국이 됐다고요? 혹시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브루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주에 기술협력협의차 한국 방문단이 꾸려집니다. 웰런 박사님이 대표로 가시죠. 순간 제 뒤통수가 따끔했습니다. 브루스의 제안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미주리 대학 첨단 연구로 설계를 한국 기업에 맡겨. 미국 원자력 기술 경쟁력에 의문 제기. 제 가슴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대학 원자로라지만 이건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술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연구로 요르단 수출 사례. 이 모든 게 우리가 지원한 기술력에서 비롯된 그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독 길게 느껴지는 신호등을 바라봤습니다. 빨간불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자부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제 원자력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에 처음으로 금이 간 날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미국 기업들을 제쳤단 말인가? 집에 도착해서도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미주리 대학 연구용 원자로 프로젝트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10MW 원자로에서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테튬-177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20MW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제안한 설계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핵심 생산 효율을 50% 이상 높이는 혁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계약이 아닌 미국 기술 주도권의 위기였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를 뛰어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 원자력 기술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로 원자로 개발 과정, 요르단 JRTR 수출 사례, 그리고 미주리 대학 입찰 제안서 요약본까지. 그래도 기초기술은 우리가 준 것이야. 스스로 중얼거리며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베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미주리 대학 원자로 계약 내용은 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20mW 용량 증설이 아니라 암 치료제 루테튬-177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환자들의 치료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이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설계 계약인지 아니면 미국 기술 주도권의 균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결심을 다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한국의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TRIGA-II를 지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의 손을 잡고 첫걸음을 떼던 학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승을 뛰어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체계적인 입국 절차, 최첨단 시설들.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이내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쇼윈도 아닐까? 실제 기술력은 어떨지.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저를 마중 나온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이 보였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제 짐을 받아들고 차로 안내하는 모습에서 일본의 영향이 보였습니다. 웰런 박사님, 먼저 호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연구원 측 대표와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질서정연한 도로,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과연 이 나라가 원자로 설계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호텔에 도착해 피로한 몸을 침대에 뉘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처음으로 미국 기술이 뒤처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서윤 박사입니다. 웰런 박사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호텔 미팅룸에서 처음 만난 한국 측 대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갓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이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녀의 명함을 보니 고밀도 연료 개발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과학자가 미국 기술을 넘어설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을까?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는 우리의 고밀도 전홍축 연료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은 핵비 확산 정책과도 완벽하게 맞으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밀도 전홍축 연료 기술은 이론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 흡수율과 열전도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죠. 정서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치는 말합니다. 웰런 박사님. 직접 보시지요. 그녀가 보여준 실험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성자 흡수율은 기존 설계보다 15% 이상 높으면서도 열전도도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르단 JRTR 프로젝트는 규모가 작아 성공했을 뿐입니다.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는 더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까다롭지 않나요? 정서윤 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JRTR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했고 현재 한국형 연구로 설계는 IAEA 핵비 확산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술은 미국 DOE의 비확산 정책과도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정서윤 박사의 논리적인 설명과 차분한 자신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론이 아닌 실제 결과를 보고 싶군요. 실험실 방문은 언제 가능합니까? 내일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실험 설비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서윤 박사의 자신감과 전문성은 분명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제시한 데이터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반드시 한국 기술의 허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리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술적 디테일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한국의 기술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실험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40년 경력으로 한국 기술의 맹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점차 녹지가 많아지는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있을 실험실 방문을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웰런 박사님, 잠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착합니다. 운전석에서 정서윤 박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하자 보안 절차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국립연구소와 맞먹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방문증을 받은 후 우리는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먼저 테스트 시뮬레이션 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앞장섰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정서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안전성 지표에서 미국 기준보다 20% 이상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항상 이상적인 조건을 가정하죠. 실제 테스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서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실험실로 가보시죠. 실험실에 들어서자 소형 원자로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이것이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의 110 스케일 모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비상 상황 냉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정서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어봉 작동 실패 상황을 가정한 실험인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시스템 반응 속도는 기존 모델보다 30% 빨랐고 방사선 억제 능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도 모르게 전문가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우리만의 삼중순환 시스템입니다. 정서윤 박사는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의 이중순환과 달리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3의 순환계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냉각 효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원자로 효율은 30% 이상 향상되었고 비상 상황 대응 능력도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핵비 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이어서 고밀도 저농축 연료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료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로 농축도를 19.5%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기존보다 30% 높은 에너지 효율을 냅니다. 저는 샘플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지. 정서윤 박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웰런 박사님,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수치가 말해주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실제 원자로가 있는 시설로 향했습니다. 하나로 원자로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연구용 원자로였습니다. 30MW 출력의 이 원자로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는 이 원자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서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루테튬-177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한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실험실과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제 기준이 낡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미국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정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서윤 박사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박물관이요?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술협력회의를 위해 왔는데 관광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정서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웰런 박사님, 기술을 이해하려면 그 기술을 만든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방문은 관광이 아닌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정서윤 박사는 특별한 코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과학기술이라는 특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온돌 구조입니다. 정서윤 박사가 첫 번째 전시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열효율 측면에서는 현대 난방 시스템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온돌의 구조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은 분명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츠곡이라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15세기에 이미 정확한 기상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과학기술은 대부분 군사적, 산업적 목적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된 한국의 과학기술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혼천이라는 천문 관측기도 있습니다. 정서윤 박사가 복잡한 장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농사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전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저는 점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 발전 방향은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화려함이나 규모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기술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이 현대 원자력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서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웰런 박사님, 기술은 문화의 연장선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원자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필요성입니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녀의 말에 갑자기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설계는 단순히 출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루테튬-177 생산이라는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여기는 과거를 기술로 만들고 기술을 다시 철학으로 환원하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수치가 아니라 목적에서 나옵니다.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큰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술의 성능과 수치만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서윤 박사가 말하는 기술의 철학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기술의 본질이 수치가 아니라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그 철학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정서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본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 철학입니다. 석양이 지는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더 크고 더 강한 것을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앞서고 뒤서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기술 철학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성능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근본적인 목적과 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2차 회의는 전날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 기술을 평가하러 온 미국 관료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협력자의 입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서윤 박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프로젝트 계획을 보니 놀랍게도 미국 측이 한국 기술의 지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주요 설계는 한국 측에서 담당하고 미국 측은 현지화와 실제 건설을 담당하는 구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규제 기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현지 환경에 맞는 최적화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입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냉각 시스템 부분은 미국의 안전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정서윤 박사는 즉각 대답했습니다. 이미 검토했습니다. NRC 규정 10CFR 50.59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 팀은 단순히 자국의 기술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환경과 규제를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에 있던 의구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문제였습니다. 정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중간 휴식 시간에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혼자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아가야 할 문제니까요. 특히 원자력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정치적 긴장과는 별개로 실무 차원에서는 협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서윤 박사와 저는 연구원 내 작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웰런 박사님, 혹시 내일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정서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장소라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술을 평가하러 온 냉정한 심사관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서윤 박사는 저를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국제암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연구로에서 생산된 동위원소를 직접 활용하는 곳입니다. 정서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방문증을 받고 특별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이곳의 책임자인 김민석 교수를 소개했습니다. 웰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교수는 저희를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에서 생산된 루테튬 177을 이용한 전립선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치료실 벽에 있는 큰 모니터에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루테튬 177을 이용한 표적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저는 그래프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치료 효과는 분명했고 환자들의 삶의 질 지표도 놀랍도록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이 원자로에서 생산된 동위원소로 치료받은 미국 환자만 160만 명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환자라고요? 네, 저희가 생산한 루테튬-177은 많은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미주리 대학의 새 원자로가 완성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숫자보다 치료실 안의 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숫자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이 치료를 받고 완치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상호 씨는 3년 전 말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지만 루테튬-177 치료로 완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 덕분에 저는 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보며 저는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술의 우월함, 수치의 우월함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정서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미주리 대학 프로젝트도 이런 치료를 위한 것입니까? 정서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원자로는 루테튬-177 생산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미주리 대학이 성능보다 목적에 집중한 한국의 설계를 선택했는지. 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정서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웰런 박사님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미국 에너지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됐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의 기술력 경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서윤 박사와 저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웰런 박사님,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정서윤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한국 기술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왔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지요. 지금은 기술이란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서윤 박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넘긴 게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한 거지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66년 전 미국이 한국에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를 지원했을 때 그것은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실 건가요? 정서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보고서 제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연구로 설계 성능과 철학의 융합, 미국이 배워야 할 이유. 정서윤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제목이라면 워싱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과학자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정서윤 박사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비행기에서 열어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후 저는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유리 모형이 있었습니다. 미주리 대학 연구로를 본떠서 만든 작은 모형이었습니다. 그 받침대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피어납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하여.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미국도 협력자가 될 시간이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제안이었습니다. 미주리 대학 원자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설계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워싱턴에서의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앞서고 뒤서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날아갈 때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6년 전 우리는 기술을 전수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배웠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